4월 1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차트하고 나스닥의 차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의 시황,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보면은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4천만 원 언저리죠. 고점 8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 저점을 찍고 현재 4천만 원 가까이, 이제 반토막까지 반등해 있죠. 폭락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에 나와 있다. 지금 들어왔던 물량은 개인이 아니라 선수들입니다. 저는 그리 보고 있어요. 세력들 자금이다. 그리 보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찍고 폭락하고 현재 강한 반등을 이어가고 있죠. 살짝 비트코인의 반등폭이 조금 더 강하죠. 자, 요 상태에 있어요. 2023년은요. 증시와 코인 같이 반등에 나옵니다. 그리고 2024년 이후에는 다른 모습이 이어지겠죠. 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힘이 좀 빠지겠죠. 기업들의 힘이 빠지고 이 에너지의 힘이 블록체인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만들어 놓고 있고 제도와 법이 규격화가 되겠죠. 그리고 유동성이 쏟아질 때 결국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으로 가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야 CBDC가 유통이 되고 더불어 스테이블 코인과 여기에 대한 규격도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NFT와 각종 시스템이 융복합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하죠. 나스닥이 고점을 찍고 폭락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매물대에 막혀 있죠. 자, 비트코인은 매물대를 돌파했어요. 비트코인 현재 여기 고점, 매물대, 저점 지지, 1번 라인 매물대를 돌파하고 2번 라인 매물대, 이동평균선에 현재 막혀 있죠. 자, 비슷한 상황이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죠. 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무척 높다. 자,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시죠. 핵심은 뭐였죠? 현재 경제가 박살이 나고, 그리고 증시가 폭락을 하고, 코인이 폭락을 하고, 자산시장이 현재 부동산 시장까지 크게 흔들거리고 있으며, 건설업과 더불어서 중소기업과 그리고 중견기업들이 현재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그 이유 하나가 뭐죠? 연준이 물가 상승률을 명분으로 해서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5%예요. 이게 한 번 더 0.25 올리고 끝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금리에 대한 이슈는 시장에 대한 이슈는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 3월 달에 0.25에서 0.55로 한 번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미친 듯이 5%까지 폭발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그려놨습니다. 역사상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1970년대에 폴 볼커와 맞먹는 미친 듯한 자이언트 인상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금리가 더 높았죠. 그러나 최근 엄청난 양적 완화의 시대에 따르면 정말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미친 듯한 금리 인상. 무엇을 명분으로? 물가 상승률을 명분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경제가 박살났습니다. 자, 금리는 이런 공식이에요.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이거예요. GDP 경제 성장률. 실물 경제라고 하죠.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와 정부에 대한 지출. 가계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걸어들여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펼치는 거죠. 여기에 순수출이 더해진 게 바로 GDP 경제 성장률입니다. 한 국가의 연봉이라 볼 수가 있겠죠. 펀더멘탈. 기업들로 보면 실적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가계들로 보면 연봉이라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금리는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거에 더해져서 금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금리는 경기의 거울이라고 하죠. 무엇이죠? 경제가 막 성장할 때 금리가 따라 올라가면 경제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그런데 지금은 뭐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서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의도적으로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이런 시스템이었었죠. 그리고 실물 경제는 완전히 양털이 깎여지는 초전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는 아직 내리지 않았는데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현재 올라와 있죠. 개인들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만 밑에서 선수들이 먼저 들어와서
개인들이 이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꺾인다면 금리 인상 이슈는 끝나겠죠. 그리고 개인들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오겠죠. 아직까지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원자재 가격, 국제 원자재 가격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물가는 꺾였다. 이미 물가 이슈와 금리 이슈는 지나갔다. 천연가스의 가격입니다. 10년치의 흐름이고요. 코로나 팬데믹 2020년대 그때 이후부터 가격입니다. 폭등하고 폭락해 있죠. 천연가스의 가격입니다. 폭등했다가 폭락해 있다. 자, 그리고 니켈의 가격이죠. 전기차의 중요한 부분. 폭등했다가 폭락해 있죠. 자, 이게 10년치의 흐름이에요. 대부분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고 물가 폭등 이슈와 맞물리고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이다. 인위적이다. 그들의 의도적인 실물경제 파이의 축소이다. 4차 산업으로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고 AR, VR 그리고 메타를 기준점으로 한 결국 가상경제와 디지털의 세상, 즉 CBDC도 디지털의 돈이죠. 토큰과 코인과 NFT도 디지털, 0과 1의 집합제이죠. 그쪽으로 에너지의 파동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의 가격도 꺾였다. 자, 그리고 가스 오일의 가격도 현재 고점과 저점의 중앙 부근에 있습니다. 폭등했다가 중앙까지 꺾여 있죠. 슈팅 나왔던 게 되돌려졌던 부분이에요. 저점과 고점의 중앙. 자, 그리고 난방유의 가격도 비슷한 흐름이죠. 저점과 고점의 중앙. 그렇지만 슈팅 나왔다가 봉우리가 나왔다가 꺾여 있죠. 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납의 가격도 10년치. 납, 아연. 자, 4대 비철금속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그나마 상승폭이 꺾여 있는 폭이 고점과 저점의 한 중앙 부근에 있기는 하나 그 정도에 있어요. 4대 비철금속의 가격. 아연 마찬가지죠. 저점과 자, 슈팅 나왔다가 걔대로 꺾여 있죠. 자, 중앙 부근에서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비철금속의 흐름들이에요. 자, 구리는 그래도 고점권에 있어요. 얘는 바로 닥터 코퍼라고 하죠. 경기를 선반영한다. 지금은 경기가 꺾였다가 다시 리바이벌 시키고 있는 과정이죠. 얘는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해서 구리의 가격은 꺾이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조금은 좋은 그림이겠죠. 자, 그리고 소맥, 밀이죠. 얘의 가격도 슈팅 나왔다가 제대로 꺾여 있네요. 자, 그리고 대두. 얘는 저점과 고점의 고점 부근에서 살짝 내려와 있어요. 차이점이 좀 있죠. 자, 에그필레이션이라고 해서 농산물 가격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옥수수의 가격 비슷한 흐름이죠. 자, 그리고 WTI 123달러. 얘 또한 저점과 고점의 중앙 부근에 있어요. 82달러에 있죠.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에 나오게 되면 유가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미리 감사 납의를 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설탕은 이슈가 있었죠. 최고점 부근에 있어요. 10년치에 거의. 그쵸? 얘는 이슈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무슨 뜻이죠? 원자재 가격은 꺾였다. 이미 꺾였다. 금리 이슈는 지나갔다. 고로 정리하겠습니다. 연준의 5월 FMC 0.25% 금리 한번 올리고 금리 인상 중단 나오게 될지, 결국 금리 인상 중단 발표, 이거와 맞물리는 우크라이나 합의. 자, 그러면 기관들이 들어와서 현재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겠죠. 선수들이 말입니다. 증시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와 있는 애들은 개인이 아니라 선수들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리 인상 중단과 우크라이나 합의. 자,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매크로는 뭐죠? 리플과 SEC에 대한 합의. 소송에 대한 종료, 방향성에 대한 명확성, 규제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중요한 건 비트코인 현물 ETF. 자,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여기를 뚫어가게 되면 이제 개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 라인 아니면 이 라인이겠죠. 여기 기준점들에 개인들이 미친 듯이 들어올 겁니다. 이미 국내 증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현재 보여지고 있어요. 개미들 주식시장에 들어오나 투자자 예탁금 연중 최고치이다. 자, 봤더니요. 증시의 예탁금이 다시 폭락했다가 47조까지, 45조까지 줄어 있다가 현재 다시 늘어 있습니다. 54조까지
10조 가까이 늘었다. 개인들이 들어오려고 현재 준비를 취하고 있다. 감이 오시죠? 자, 국내 코스피의 수급을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 3월 17일부터 4월 16일 한 달 기준의 흐름입니다. 개인은 3조 8천억 가까이 팔았고요. 외국인은 2조, 기관은 1조 6천억. 자, 들어왔었다. 자, 개인은 아직까지 매조죠. 그러나 이거를 1월달로 시계추를 땡겨보면 매도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 개인이 1월달로 땡겨볼게요. 1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개인은 7조 1천억을 7조 2천억 가까이 팔았고요. 외국인은 7조 7천억, 약 8조 가까이 팔았고요. 국내 기관은 1조 5천억 팔았었죠. 자, 중요한 건 이제 개인들이 한 달 기준으로 매도량이 줄어들면서 예탁금은 늘어나면서 증시로 들어올 태세가 보인다. 코인 또한 반등이 지속된다면 5월 기준점으로 FOMC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식과 이 부분들이 물가로 눌렸었죠. 그쵸?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2023년도 기술적인 반등을 넘어선 대폭등 장세. 자,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을 수 있죠. 대세 상승이 아니니까. 다만 파괴력이 있을 듯합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눌러있던, 그리고 선수들은 이 자금을 털고 개인들에게 넘기겠죠.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아구가 맞물려집니다. 이더리움은 자, 여기 매물대를 돌파해서 현재 275만원 근방. 이더리움이 달렸다. 본격적인 알트의 시즌 또한 도래합니다. 그래야만 톱니바퀴 돌아가듯 아구가 맞춰요. 자, 그러면 리플의 가격은 현재 700원 언저리, 684원 여기서 현재 에너지를 응축해 가고 밑에 이동평균선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소송에서 리플로 흔들어서 가상자산을 다시 부셔버리게 되면 아구가 맞을까요? 아구가 안 맞죠. 지금 상황에서 또 부셔버린다? 코인 시장만? 무언가 아구가 안 맞습니다. 그쵸?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을 드리면 리플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가격 또한 주식과 함께 띄워놓고 그 다음 다가오는 경기 폭락, 이 띄운 애들, 마지막에 바닥에서 띄운 애들은 선수들입니다. 원래 모든 지난 100여 년이 넘는 수백 년간의 사실 본질입니다. 선수들이 바닥에서 띄우면 마지막에 개인들이 미친듯이 슈팅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결국은 경기 폭락이 나와서 이게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혈관이 깔립니다. 그걸 깔아놓으려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그거에 기준하는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이 나와야 되겠죠. 증권과 상품에 대한 규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유동성을 쏠 수가 있겠죠.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자, 리플이 SEC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공격적 주주의 피바람이 불 것, 가상자산만 따로 폭락을 시킬까요? 지금 상황에서 폭락은 2024년 기준점입니다.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경기 폭락과 함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실물경제 다 전이가 되는 거예요. 과거 시스템을 부셔버려야 새로운 판을 깔아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겠죠. 일루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기로 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먼저 부신다? 아니죠. 살짝 흔들고 다시 가거나 요게 조금 길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고 가거나 바로 가거나 요 섹터, 요 과정 안에서 있겠죠. 그래야 톱니바퀴 돌아가는 아구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에 XRP가 빠졌다. 자, 그래서 미 규제의 영향이다. XRP가 미국에서 명확한 규제 환경 아래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리플의 인사이트 아티클에도 유동성 허브에서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포함이 되어 있는데 XRP가 빠졌다. XRP는 제품 내 지원을 위해 다른 토큰과 함께 평가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규제가 명확해짐에 따라 XRP가 지원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큰 그림에서 100% 지원되죠. 제가 100이란 말을 쓸게요. 100% 리퀴디티 유동성에 허브가 지원이 됩니다. 다만 이게 빠지다 보니 소송에서 패소하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확신되겠죠. 그렇게 그들이 의도로 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제가 큰 그림을 늘 보시라 그랬죠? 지금은 중기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예요. 2023년과 2024년의 방향성에 대해서 중기적인 부분을 언급드리는 건데 5년, 10년의 큰 그림을 봐라. 짧게는 5년, 정말 짧게는 3년의 큰 그림을 봐라. 이미 큰 그림은 통화 시스템이 부셔졌다.
의도적으로 부신다. 달러 기반의 현 스위프트 1세대와 함께 종이화폐 시스템을 부셔버렸다. 왜? 이거에 대한 수명이 다했으니까.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량 생산 체제의 그런 산업혁명을 끝내버리고 4차 통제 시스템으로 간다. 이 에너지의 파동을 이쪽으로 보내고 있다. 자, 이게 다 아구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XRP가 있습니다. 이미 다음 돈의 문명의 중심을 얘로 설계했기 때문에 소송은 사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제가 그렇게 언급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가 이 연장선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 자, 비트보이는 XRP가 다음 불런을 위한 최고의 알트코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분 인플루언서죠. 그쵸? XRP에 대한 방향성, 가상자산에 대한 규격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결국 가상자산의 본격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은 긍정적으로 본다. 2024년은 경기 폭락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얘가 결정이 나야 비트코인 현물 ETF도 결정이 납니다. 얘가 현물 ETF가 결정이 나야 기관들이 자금을 쏠 수 있는 혈관이 마련이 됩니다. 이게 다 시스템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고로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부분을 우리는 항상 필터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준 FFC에 대한 이슈는 이미 저는 지나갔다. 그래야 아구가 톱니바퀴가 맞습니다. 이미 그 자료를 여러분들은 오늘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명분으로 한 미친 듯한 금리 상승. 경기는 폭락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경기는 폭락을 해서 이제 다음 2024년도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될 때, 지금은 금리 인하가 될 때 유동성을 통해서 장세가 상승해 나왔지만 금리 인하가 될 때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빠지고 있는 것을 반영을 합니다. 이때는 진짜 위험 신호이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 그리고 금 얘네 쪽으로 동시에 상승해 나왔었죠. 동시에 자금이 빠지게 되는 기현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은 차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매크로 환경과 거시적인 환경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중요한 건 멘탈 속에서 큰 그림은 항상 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요 새로운 판에 대한 부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판을 깔아왔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